좀 재미없으시고 어렵고 좀 난해해도 혹시 이제 이것을 제 요거 동영상을 보시고 어쨌든 뭐 좀 더 공부를 해보고 싶다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뭐 지루하고 재미가 없으셔도 도움 되게 해드리자는 거고, 제가 생각했을 때 이런 것을 알면 나중에 이제 발효에 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빠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실제로 뭐 서울이나 부산, 광주 같은 그런 술이나 식초 교육기관 같은 데를 가면 10주 뭐 이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10주 과정 중에 앞부분은 거의 뭐 술이나 식초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뭐 그 기원, 뭐 여러 나라의 어떤 그런 형태, 뭐 그런 막 이론적이고 몰라도 될. 근데 어쨌든 커리큘럼은 10주, 뭐 12주짜리로 짜여 있으니까 그걸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뭐 이런 것까지 알아야 되나 싶은 그런 것까지도 막 교육 과정에 넣거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시간도 짧고 그냥 휴대폰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고생하시지 않고 보실 수 있는 거니까요. 그냥 너무 좀 막 하여튼 싫어라 하지 마시고 하여튼 재미가 없으시더라도 좀 들어봐 주십시오. 이제 그래도 이제 저는 어쨌든 하여튼 나름으로 이 정도는 알고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는 거니까요. 이게 어떻게 잘 안 맞겠네. 좁겠네. 좁겠는데 좁겠어요. 그냥 좁은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이제 발효 형태만 대해서 좀 이번에 하고요. 다음부터 이제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는 걸 하겠습니다. 겸사겸사 복습도 되고 하는 거니까 한번 들어보시게요. 아까 과일로 와인을 만들고 술을 만드는 경우에는 그 과일 자체가 이미 당분이니까 바로 그냥 술을 만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당분에서 바로 알코올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알코올. 그죠? 보통 저는 식초를 만드니까 이제 여기서 식초까지를 포함합니다만은 보통은 이제 요 발효를 이런 발효를 정의할 때는 보통 알코올 발효에서 끝납니다. 술 만드는 데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저는 식초니까 이제 식초까지를 한번 해서 그러면 당분에서 알코올이 되니까 이건 이제 그냥 한 번 발효가 되는 거니까 이제 단 발효라고 합니다. 단독으로 한나.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단 발효. 요런 경우를 두고 조금만 단 발효. 거듭 악필이어서 죄송합니다. 그래도 뭐 이해가. 근데 이제 그 뭐지? 아까 곡물을 이용해서 술을 만들 때는 전분을 당분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분을 쌀, 보리, 밀, 뭐 수수, 옥수수, 감자, 고구마 하다못해 칡 같은 어쨌든 전분이 있는 그런 것들은 그것을 효소작용을 통해서 효소제를 첨가해서 그 효소작용을 거쳐서 당으로 분해가 되면 그건 이제 술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전분질을 가진 어떤 것들. 그러니까 그 전분을 먼저 당분으로 만드는 과정이 있어야겠죠. 그리고 이제 당분이 되면 그때 비로소 바로 술로 만들 수 있고 술을 다시 식초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이건 단발효였는데 딱 당분에서 바로 알코올 발효가 진행되는 알코올 발효 그러니까 식초는 빼긴 빼야겠네요. 요것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여기 자체가 복발효가 되니까 그럼 이제 이건 복발효, 그러니까 당화. 요렇게 되는 걸 당화라고 하는데 당화. 또 당분에서 알코올로 되는 것을 알코올 발효라고 하잖아요. 알코올. 그러니까 이 당화되는 것. 어떤 분들은 이걸 당 발효라고도 하거든요. 당 발효.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으로는 당화라고 합니다만은 당 발효, 그러니까 전분이 당분으로 변하는 것을 당 발효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지 이렇게 전분이 당화가 되고 이 당화된
이제 당분이 다시 알코올이 되는 이 과정 2번을 거치잖아요. 2번. 그러니까 이걸 복발효라고 합니다. 복발효. 이 뒤쪽에 쓸까요? 아싸리. 단발효. 이렇게 이제 2번 발효가 되니까 복발효라고 합니다. 복발효. 근데 복발효의 중에서도 맥주 같은 거, 쉽게 예를 들면 맥주는 아까 엿기름으로 식혜를 만든다고 그랬잖아요. 맥주도 거의 같은 과정입니다. 그 맥주, 메가, 맥주를, 보리를 즙으로 만드는 거죠. 보리즙을 당화시킵니다. 그러니까 그걸 몰트라고 할 겁니다. 몰트. 보리는 전분인데 그 보리액을, 그러니까 식혜를 만든 것처럼, 그 밥알이 삭아서 당분이 된 것처럼 그 보리를 삭히고 당화시켜서 당분을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당분을 알코올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몰트라는 메가즙, 당화즙을 만들고 당분이 된 액체를 만들고 단맛이 나는 액체를 만든 다음에 이게 단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보리를 이용해서 그런 메가즙, 몰트를 만든 당화를 시킨 다음에 그 즙을 알코올 발효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단계가 한번 메가즙을 만들고 당화를 시키고, 그렇게 당화를 시킨 메가즙을 다시 알코올 발효를 시키고, 그 과정이 뚝 끊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발효인데 단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이 단독으로, 당화시키는 과정이 단독이고, 그게 끝나면 비로소 그걸 가지고 알코올 발효를 시키고, 그러니까 그 과정 자체가 단독인 과정입니다. 그리고 단계를 거치는 거고요. 당화시키는 단계를 한번 거치고 그 당화된 즙을 다시 알코올로 만드는, 그러니까 그 과정이 뚝뚝 끊어지는 거. 그래서 단계적으로 되기도 하고 단독으로 당화가 한번 되고 알코올 발효가 한번 되고, 이런 것을 단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복발효인데 단행, 딱딱 끊어서. 그리고 이제 또 다르게 또 전분이 당분이 되고 그 당분이 다시 알코올 발효가 되면 술이 되잖아요. 근데 이제 요건 보리 경우, 맥주 경우에 이런 단계 끊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발효를 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막걸리, 쉬운 예가 전통주, 우리나라 술을 만들 때는 누룩이라는 걸 사용하지 않습니까? 여기 맥주에는 효모를 씁니다. 맥주 효모 따로. 그러니까 어차피 서양 술이고 서양에서 발명된 거니까 서양 효모를 쓰겠죠. 그러니까 단계 효소제를 이용해서, 이 당화시키는 건 효소제, 엿기름의 어떤 그런 것도 효소제고요. 따로 뭐 화학약품, 첨가제처럼 만들어진 효소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걸 쓰느냐는 이제 그 만드는 사람이 정했지만, 어쨌든 효소제를 통해서 당화를 시키고 그렇게 당화된 액을 발효시켜서 알코올을 만든다고 치면, 우리나라의 전통주, 막걸리를 예를 들겠습니다. 만독 막걸리 같은 경우는 누룩을 쓰잖아요. 누룩. 그러니까 누룩을 쓰면 그 누룩을 쓰면, 그러니까 이것도 누룩도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고 당분이 알코올로 바뀌니까 복발효겠죠. 여기서 당 발효가 한번 되고 또 다시 당분이 알코올로 발효가 되는 알코올 발효를 하니까 2번 발효가 된다고 그래서 이것도 복발효라고 합니다. 복발효. 그죠? 복수로 발효가 된다고 해서 2번 발효가 되니까 복발효인데, 이제 우리 막걸리를 만들 때 효모, 여기서는 효모를 썼지만 우리는 누룩을 쓰잖아요. 누룩 속에는 효소제 역할을 하는 누룩 곰팡이하고, 이제 여기서 효모 역할을 하는 효모 균이
그 누룩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누룩 덩어리, 그러니까 누룩통 덩어리, 메주도 그렇지만 누룩도 이렇게 해서 이런 식의 보통 가장 많은 형태의 이런 원형 누룩이거든요. 이런 누룩을 이제 분쇄해서 쓰는 건데, 어쨌든 이런 누룩을 만들고 말리면 이 누룩 속에는 여러 가지 이제 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효소, 그러니까 전분을 삭히는, 밥알을 삭히고 뭐 그 쌀로 만들잖아요, 밥. 그러니까 그런 밥알을 삭혀주는 누룩곰팡이라는 효소제, 그러니까 삭히는 역할을 해주는 누룩곰팡이라고 하는 효소제가 있고, 또 알코올 발효를 하는데 필요한 효모라는 균, 효모균도 함께 있습니다, 이 누룩 속에는. 그리고 이제 젖산균, 보통 우리가 유산균 하는 그런 젖산균도 함께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것 자체에 여기는 따로 효소제를 첨가해 줬고 발효제, 효모를 첨가해 줘야 됐었지만, 누룩에는 이미 효소제와 효모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이 누룩만 넣으면 그냥 한 번에 그 한 항아리, 그러니까 친다면 요건 당화시키는 그릇이 따로 하나 있을 테고, 그 당화시킨 그릇을, 그 즙을 다시 발효시키는 용기가 따로 있겠잖아요. 이를테면 따로 용기를 쓰는데, 막걸리는 한 항아리에다 그냥 고두밥을 짓고, 그 고두밥을 이 분쇄된 누룩하고 합쳐서 혼화한다고 그러는데, 또 이제 막 잘 버무려지게 하는 걸 치대기라고 합니다. 치대기. 그런 치대기 과정을 통해서 한 다음에 한 항아리 하나에 그 고두밥과 누룩 그리고 물을 넣어주면 이 항아리 안에서 이렇게 따로따로 당화가 따로 되고, 그 당화된 것이 따로 알코올 발효가 되는 게 아니라 이 항아리 안에서 함께 일어납니다, 그 과정이. 초기에는 누룩곰팡이라는 효소제에 의해서 이 전분이 당화가 되는, 당화작용이 먼저 일어나고요. 이제 그런 과정이 일어나면 또 여기 효모라는 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효모균, 술을 만드는 균이. 그러니까 누룩곰팡이가 당화를 시켜서 당분이 만들어지면 그 당분을 먹고 알코올을 만들어내는 그런 알코올 발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한 항아리 속에서 이 두 가지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동시에. 그러니까 두 단계, 발효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복발효. 근데 이건 따로따로 일어난다고 한다고 그러면, 이건 한 항아리 안에서 이 과정이 동시에 함께 일어나니까 이런 걸 두고 병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병행. 그러니까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다른 분들이 하시는 말씀으로는 당 발효와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니까 병행해서 일어난다. 발효가 두 가지 발효, 복발효가 함께 일어나니까 병행해서 일어난다 해가지고 병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발효의 형태는 당분만 있을 땐 바로 알코올 발효가 그러니까 한 가지 단수 단발효가 있고요. 전분이 당분으로 바뀌는 당화, 당발효, 그리고 그 당분이 다시 알코올로 바뀌는 알코올 발효. 그 두 가지 어떤 과정, 발효가 일어나는 과정, 그걸 복발효. 그리고 따로따로 일어나니까 단계 따로따로 단독으로 일어난다고 해서 단행 복발효. 막걸리 같은 경우는 이것을 다 고두밥하고 누룩하고 물을 잘 버무려서 혼화해서 한 항아리에 넣어주면 그 항아리 안에서 당화와 알코올 발효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당발효, 알코올 발효 두 가지가 일어나니까 복발효, 동시에 함께 일어나니까 병행 복발효라고 합니다. 뭐 별거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발효의 형태는 이렇다는 거고요. 왜 이 병행 복발효를,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이제 식초에서도 보통은 이제 이런 발효를 이제 술 교육할 때나 이제 술 할 때 많이들 이제 하는 겁니다만, 시간이 될지 모르겠네요. 아, 참. 어쨌든 시작을 해야겠죠. 애매하네.
일단 그럼 여기서 짧게 끊고요. 그 왜 병행 복발효를 까지를 말씀드렸는지 요 다음 편에서 짧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것도 발효액을 이용해서 이제 식초를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고, 그때 이제 병행 복발효 어떤 그런 기법이랄까요, 아니면 그 작용이 되는 건데, 그거 한번 설명드리려고 겸사겸사 발효의 형태에 대한 공부도 하고, 또 이제 그 식초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 발효, 알코올 발효가 일어나는 경우에를 복발효라고 한다고 했습니다만은, 또 이제 그걸 못 미처 그 기간이 너무 길고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쉽게 가지고 있는 그 발효액을 이용해서 식초를 만들고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 또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요 다음 편에 한번 말씀드려 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요번 시간이 좀 마땅치 않아서 요걸로 끊고요. 요 다음 편에 그 이제 식초, 병행 복발효를 이용해서 식초 만드는 거 간단히 발효액을 이용해서 만드는 거 하나 하고요. 그래 보겠습니다.